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앞서 배웠던 캔들 차트는 1700년대 일본의 거상 혼마무네 의사가 효과적인 쌀 거래를 위해서 발명했죠. 일본에 혼마무네 의사가 있다면 미국에는 그랜빌이 있습니다. 그랜빌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한 유명한 증권 분석가인데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원조, 주식시장의 대예언가로 활동한 그의 이름을 딴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법칙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평선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시키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익혀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학습 목차는요. 그랜빌이라는 그랜빌의 법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개요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랜빌이 제시한 4가지 매수 신호와 4가지 매도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매수와 매도를 어떤 신호를 제시한다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응용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그랜빌의 법칙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의 총 8가지 어떤 매매 신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실전에서 우리가 꼭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응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랜빌 법칙이 뭐냐? 일단 그랜빌이라는 사람이요. 이평선의 어떤 회귀성질 그리고 관성의 법칙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쫙 살펴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면서 주가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더라 이거죠. 그 공통점을 나름대로 매수 신호 4가지와 매도 신호 4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뭔지 아시죠? 주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물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성질 있죠?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그리고 회귀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 이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때 수렴이라는 과정이 있죠. 즉 뭐냐? 이동평균선끼리도 과다한 이격으로 벌어지게 되면 한 점으로 수렴하더라. 즉 회귀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이 그 흐름인데 그 흐름과 주가가 너무 많이 과다 이격으로 벌어졌을 때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회귀를 하더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그랜빌은 이 법칙을 만들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적용 방식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랜빌은 일단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지요.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수 신호 4가지가 있고 매도 신호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매수 신호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횡보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다. 이때 의미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매수 신호 첫 번째라고 그랜빌은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하향하다가 횡보하는데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죠. 이거 의미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보통 이거는 어떤 짧은 이동평균선이면 아무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매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 기준으로 해서 그랜빌이 발견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면서 하락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횡보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항상 주가는 이동평균선 돌파하거든요. 실질적으로 HTS를 이용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발견해서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횡보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의미 있다. 매수 신호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신호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잠깐만요. 얘가 있네요. 얘를 보시면 요 200일선이라는 것이 요 빨간 이평선인데 이 200일선이 그동안 하락하면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얘가 횡보국면 접어들었을 때 돌파를 하더라.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매수 신호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신호는요.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흐름이 상승이니까 이동평균선 당연히 상향하고 있겠죠. 상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이탈합니다. 그때 일시적 반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흐름이 상향이고 보통 시세 흐름이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면서 올라오면요. 시세가 그걸 지지받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평균선을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평균 거래 가격보다도 낮아졌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법칙 중에서 일시적 반락을 이용한 어떤 매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매수 신호,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랜빌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보시죠. 흐름이 상향입니다. 200일선인데요. 빨간 이평선이. 그걸 순간적으로 지켜내면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복귀를 했거든요. 결국 뭡니까? 여기가 매수였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보세요. 20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래로 순간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뭐 주가가 한 달 동안 하락을 했지만은 이 구간에서 깨고 내려왔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영역권에 들어갔을 때 이동평균선 대세선이 200일선이라는 대세선이 상향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일시적인 어떤 반락으로 보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라. 이게 바로 그랜빌 법칙 두 번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시죠. 자, 요게요. 이동평균선의 보통 일반적인 성질 아니겠습니까? 이동평균선이 흐름을 갖고 상향하고 있을 때 상향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이평선 근처로 내려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회귀성질이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회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거든요. 이때 이동평균선은 주가에 대해서 지지선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매수신호 세 번째로 그 그랜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상향하니까 지지선 역할하고 하향하니까 저항선 역할하고 그러니까 얘는 주가의 회귀 성질을 이용해서 매수 신호라고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보시죠. 잘 올라가다가요. 너무 많이 캔들과 주가가 꼭지를 쳤을 때 사실 이때 꼭지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렇죠? 꼭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꼭지인지 아닌지 몰라도 너무 많이 주가가 과다이격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200일선과 바로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는요. 결국 200일선을 회귀하더라 이겁니다. 회귀하고 난 다음에 안 깨고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는 거죠. 매수 신호 세 번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사실 추세 흐름과 역행하는 어떤 흐름에서 포착을 한 건데 흐름이 일단 하향이에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면 일반적으로 추세 흐름과 역행하는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니까 매도 청산으로 가야 되는데 정석적으로는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도 그랜빌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게 바로 이 네 번째 기법이거든요. 뭐냐?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과다 이격일 때 추세 흐름과 역행하는 흐름이라도 주가가 이평선에 회귀를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과다 이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매수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매매에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매수 신호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수들만 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매매도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요. 너무 많이 과다이격으로 하락을 했을 때 거기다 대고 추격 매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추격 매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